안녕하세요. 센차 EXT.js 7.x 강의. 이번 시간은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프로젝트 환경을 한번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설명은 드렸고요. 제일 먼저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녹화 때문에 단축키가 먹질 않네요. 커맨드 창을 띄우고 다시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워크스페이스 별도로 만드셔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스페이스 EXT.js라고 제가 만들었고요. 전에 이제 헬로 월드를 만들었죠. 이번에는 만들 때 데스크탑 전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센차 SDK가 있고요. C 경로에 센차 SDK에다가 폴더를 넣어놨었죠. 여기에다가 SDK 파일을 넣어놨었고요. 파일을 넣어놨기 때문에 경로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앱입니다. 그대로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여기서 클래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베이직 클래식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중지하고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뭐 건들지 않고 바로 만들겠습니다. 빌드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차 앱 빌드 디벨로프먼트를 생략하면 프로덕션 모드로 예전에는 이제 빌드가 됐습니다. 생략하지 마시고 센차 앱 빌드 디벨로프먼트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경로를 들어가서 하셔야 됩니다. 베이직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센차 앱 빌드 디벨로프먼트 하고 생성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생성이 됐고요. 이제 빌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폴더를 보시면 베이직 클래식 앱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앱 폴더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뷰 스토어 모델이라고 해서 폴더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토어 모델은 이건 MVC 아키텍처에서 쓰기 위해서 좀 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전역적인 성격이 가진 그런 형태가 되고요. 뷰는 이제 화면별로 여기다 만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업무가 구분된다라고 하면 이 뷰 쪽에 폴더를 만드셔서 여기서 구분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뭐 어드민이다. 뭐 여기는 프로덕트 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폴더를 만드셔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무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루트를 전체를 이렇게 복사해서 index.html이 있는 거를 복사해서 이제 실제로 개발이 될 개발 서버의 루트에 이제 복사를 해서 넣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톰캣 서버에다 올리겠습니다. 톰캣 서버는 제가 설치까지는 설명을 좀 안 하겠습니다. 톰캣 서버는 이제 JDK를 설치하고 톰캣 서버를 이제 복사해서 넣거나 아니면 설치 파일이 있죠. 그래서 아파치 톰캣에 들어가 보시면 그 안내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톰캣 서버를 제가 개발 서버라고 간역하고 톰캣 서버의 루트에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있고 루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기 전에 톰캣 서버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명령창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명령창을 띄워서 좀 오래된 버전입니다. cd bin 들어가고 스타트 업이 있죠. 스타트업 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톰캣 서버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화면이 보이고요. 브라우저를 이제 띄워보면 브라우저를 띄워보겠습니다. 톰캣 서버는 디폴트로 8080이죠. 이렇게 해서 8080이 이제 호출돼서 톰캣의 기본이 이제 호출되고 있는데 저희가 방금 복사한 걸 톰캣의 루트에다가 넣겠습니다. 항상 루트에 복사를 하세요.
EXT.js 프로젝트는 다른 경로로 가지 마시고요. 루트에 인덱스를 반드시 넣도록 하십시오. 물론 루트가 뭐 index.html이 될 수 있고 JSP가 될 수 있겠죠. 그건 뭐 맞춰주시면 됩니다. JSP면 JSP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index.html, HTML 그대로 넣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루트에다 맞춰서 넣겠습니다. 예, 덮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트에다가 이제 덮어 썼죠. 방금 만든 프로젝트를 덮어 썼기 때문에 톰캣 서버의 루트는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든 EXT.js의 파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웹의 특성상 이제 뭐 결국은 그거죠. 리액트 앵귤러 뭘 하든 간에 최종은 HTML, JS, CSS 파일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 빌드를 하든 안 하든 아무튼 최종은 HTML 파일, JS 파일, CSS 파일 이걸로 다 구성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넘어가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동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센차 제너레이터하고 빌드할 때 예전 폴더에서 했었지만 뭐 여기서 이렇게 복사해서 올려놓으면 그게 어디를 가든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라이센스가 GPL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가 이걸 배포받아서 개발자가 개발을 하겠죠. 제가 폴더를 한번 열어보면 톰캣 서버에 여러분들은 뭐 기시나 뭘로 이제 배포를 했다라고 치면 이걸 받아서 톰캣 서버에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앱에 뷰에 메인에 들어가 보시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폴더를 열어야 되는데 루트를 열겠습니다. 루트를 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앱에 뷰에 보시면 이제 이런 폴더가 있죠. 그럼 메인에 보시면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main.js 메인 컨트롤 메인 모델이 있는데 제가 main.js를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소스가 나와 있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약간 몇 개만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루트를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루트에서 예. 얘가 이제 베이지 클래식 앱이고 퍼스널이라고 돼 있는데 리스트 쪽을 수정하겠습니다. 리스트에 퍼스널 일단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퍼스널인데 체인지 체인지 로봇이라고 그냥 임으로 이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름을 임으로 적고요. 이렇게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 리프레시를 하면 여기가 이제 바로 바뀌겠죠. 이게 JS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뀌는 이유는 각각의 화면에 이게 JS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 언더바 JDS 뭐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변경되거나 그러면 DS가 계속 바뀌어요. 아무튼 JS 파일이 이렇게 계속 바뀌기도 할 수 있고 예전 걸 불러오기도 할 수 있고 그건 약간의 자바스크립트 기법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얼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인지를 했는데 개발이 끝났다고 하겠습니다. 개발이 끝나면 이 개발 모드 개발 서버에서 절대로 빌드를 하지 마세요. 빌드를 하게 되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로 설명하면 되고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뭐 컴파일 옵션에 이런 걸 보통 안 맞춥니다. 그냥 텍스트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원시적인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처음에 이제 루트에 톰캣 서버가 루트를 호출하겠죠. 그럼 뭐 제일 먼저 호출되는 건 당연히 index.html에 호출되겠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소스가 돼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bootstrap.js가 있습니다. 이 bootstrap은 저기 그 디자인하는 bootstrap은 아닙니다. bootstrap JS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럼 bootstrap JS가 뭘 하냐면 여기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화면에 있는 정보를 JSON에서 읽습니다. bootstrap JSON을 읽어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와서 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 같은 게 여기에 JSON에 우리가 만든 패키지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많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빌드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 바뀝니다. 만약에 빌드에서 어떤 게 빠져 있거나 어떤 게 뭐 더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세요. 빌드를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놔두시고 이걸 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럼 얘는 뭘 호출하냐면 부스트레스 베이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추적을 하시면 그 다음에 뭘 호출하게 돼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app.js가 있습니다. app.js는 베이직 클래식 app.application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EXT.j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화면 하나하나가 하나의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앵귤러를 만든 리액트를 만들든 물론 리액트의 그 렌더러 쪽에서 뭔가를 코딩을 해갖고 그쪽에서 뭐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EXT.js는 그런 HTML 구현 방식이 아니에요. 구현 방식이 아니고 제이슨 형태로 어떤 객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도 원하는 걸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시작이 app.js 파일이 됩니다. app.js 파일이 돼요. 지금 index.html에서 bootstrap.js 거치고 필요한 것 파일들을 JSON을 읽은 다음에 이 JS가 app.js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app.js는 여기에 보시면 메인뷰라고 해서 시작하는 페이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프로젝트에 이 점점은 여러분들이 경로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학습을 할 겁니다. 근데 메인 폴더에 뷰에 메인이라고 하는 JS 파일을 호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뷰에 메인 JS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경로가요. 그래서 메인을 호출하게 되면 메인이라고 하는 파일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고 화면에 메인 컨트롤러, 메인 모델, 메인 리스트라고 하는 걸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메인 쪽에서 어떤 화면을 호출해서 화면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화면이 이제 시작하는 페이지서부터 그 밑에 차일드가 계속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또 보시면 빌드가 있습니다. 빌드 폴더에 보시면 디벨로프먼트가 있죠. 그리고 리소스가 있습니다. 리소스에 보시면 해당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빌드를 냈기 때문에 빌드 폴더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그냥 통째로 복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이 빌드 쪽에 생성이 또 따로 됩니다. 여기 있는 걸 읽어다가 써요. 여기 빌드에 있는 요 파일들을 다 읽어다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CSS를 별도로 만들어서 쓰면 리소스 폴더에다 넣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여기 있는 걸 읽어다 쓰신다는 걸 항상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소스를 약간 수정했잖아요. 리스트에 체인지로 로봇 어드레스 이렇게 수정만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소스를 다시 복사해서 이제 운영에다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죠. 개발이 끝났으니까.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자, 웹페이지에 루트에 이제 프로젝트가 있죠. 앱에 보시면 뷰 스토어 모델이 있는데 이제 이 뷰 스토어 모델을 복사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스토어 모델은 일반 개발자는 화면 개발자는 건들지 않고 관리자만 건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건 전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세요. 어차피 화면 개발자는 MVVM 아키텍처만 알면 이 뷰에다가 뷰 모델 컨트롤러를 또 다시 만들어서 쓸 겁니다. 하지만 이게 MVVM 아키텍처로서 그 안에서 화면에서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뷰를 복사해서 또는 뭐 경우에 따라 이거 세 개를 복사해서 또는 그냥 여기 앱을 복사해도 되겠죠. 루트에 앱을 복사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여기 리소스도 있네요. 리소스까지 포함합니다. 앱과 리소스 두 개 폴더를 복사해서 아까 만들었던 워크스페이스 EXT.js가 있었죠. 베이직 클래식 앱이라고 있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 넣는 거죠.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영 모드로 빌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용자는 다시 자 여기서 베이직 클래식 앱에서 예전에는 이제 빌드 때문에 했지만 이제 운영 모드로 빌드를 하기 위해서 센차 앱 빌드 프로덕션으로 이제 빌드를 합니다. 약간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걸 하면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좀 중단하고요. 예, 빌드가 됐고요. 자, 이제 빌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 모드에 뭘 복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드가 되면 여러분들이 빌드 폴더를 들어가 보세요. 그럼 프로덕션이라고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개발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의 로컬 파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로컬 PC로 돌아와서 프로덕션이 있죠. 프로덕션에 보시면 베이직 클래식 앱이 있고요. 여기에 인덱스가 다시 들어 있습니다. 인덱스가 들어있고 app.json, app.js가 있죠. 그리고 리소스가 있고요. 리소스는 그대로 복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미지를 넣거나 보통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리소스에다가 넣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외부 라이브러리는 여기다 폴더를 더 만들어서 관리하시고요. 이미지 같은 건 여기에다 넣으셔서 또 별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으로 만들면 이게 복사가 돼 있는데 얘를 복사해서 운영에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저기가 따로 운영 서버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만들었던 개발 서버라고 생각하는 톰캣 서버에다가 다시 올려볼게요. 일단은 톰캣 서버에 웹 앱의 루트에 이렇게 이제 있었죠. 앱 빌드 뭐 이런 게 있었죠. 이걸 지우고 다 지울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방금 만들었던 프로덕션의 폴더에 있는 거를 그냥 바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8080을 다시 호출을 해보면 이게 운영 모드로 호출을 한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운영 모드에 아까 파일을 보시면 그 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없어졌습니다. 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없어졌고 app.js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이 압축돼서 app.js 파일 보면요. 소스가 다 합쳐졌습니다. 소스가 하나로 JS 파일 하나로 다 합쳐졌어요. 그리고 난독화가 되어 있어서 소스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엄청 난독화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파일이 프로덕션 모드는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볍게 만들어서 올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덕션 모드로 빌드를 해서 운영 서버에 올리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운영 목적으로 계속 수정을 해야 되고 위치를 바로바로 찾아야 되겠다.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빌드를 하지 말고 개발 서버에 있는 걸로 쓰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개발 서버 원래 이제 제가 운영 서버가 없어서 톰캣 서버에다 복사를 한 거고 톰캣 서버에는 개발 서버에는 원래 개발 모드로 그대로 있겠죠. 그럼 개발자는 계속 수정하고 관리자가 가져와서 이렇게 반영만 해서 운영 서버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개발 서버에는 원래대로 계속 수정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한번 프로덕션으로 빌드를 하게 되면 이 앱 아까 보시는 베이직 클래식 앱을 지금 운영 모드로 빌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index.html이 호출하는 부분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똑같이 부트스트랩 JS를 열죠. 그럼 부트스트랩 JS가 어디로 가냐면 이거 여는 게 여기에서 열 때 그 아까 프로덕션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게 프로덕션 모드에 있는 걸로 경로가 갑니다. 지금 좀 찾기가 좀 힘들게 돼 있는데 app.js가 부트스트랩 JS가 해당하는 파일을 다 찾아서 기존에는 요 앱에 있는 app.js를 열고 앱에 있는 걔를 열었지만 프로덕션으로 빌드를 하게 되면 빌드 폴더에 있는 프로덕션으로 자동으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수정에도 이제 반영이 안 되겠죠. 이쪽으로 연결을 하니까 다시 개발 모드로 바꾸려면 한 번 더 디벨로프먼트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드를 하지 않고 올린다 이렇게 치면 다음과 같이 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잠시 정지하고 빌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프먼트로 다시 빌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대로 돌려놨고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이제 앱을 수정하면 수정이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운영에 이대로 복사해서 넣는다고 하면 운영은 이제 빌드에 있는 디벨로프먼트에 있는 리소스에 이제 여기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ext 빌드 여기에 보시면 ext가 있고요. ext all이 있습니다. ext all을 쓰게 되는데 all 디버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발 모드에서는 이거나 아니면 RTL을 포함한 RTL은 이제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작되는 파일입니다. 보통 이제 이 두 개 파일 중 하나를 쓸 겁니다. 이 두 개 파일 중 하나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운영에 올리실 때는 여기에 보시면 all이나 all RTL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RTL을 쓸 일이 사실상 없다고 치면 extall.js를 얘를 백업을 하나 받아놓고 얘네들을 백업을 받아놓고 얘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체해 두시면 얘네들을 쓰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이걸로 바꿔서 이렇게 교체를 해서 변경해서 이렇게 올리시고 이걸로 운영에 올리시면 운영 라이브러리로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황하게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그 도식을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